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은 제 맘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쇼생크 탈출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대략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주인공 앤디가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고요. 대략 30년 정도 있다가 탈출한 얘기인데 단순히 감옥 탈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제도화된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본성을 간직하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마음속의 평화를 지키며 살았던 주인공 앤디라는 인물이 당시 저의 마음을 때렸었죠. 그 지옥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이 금기어였고요.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숨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공간.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간부의 방을 청소하던 중에 턴테이블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노래를 틀게 돼요.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스피커를 틀어놓고 교도소에 다 울려 퍼지도록 음악을 틀고 교도 수감생들이 다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음악 선율들을 교도소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고요. 당장 꺼라, 안 끄면 죽는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앤디는 볼륨을 더 높이죠. 그리고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간수에게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은 다음에 2주간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돌아온 앤디는 지옥 같은 독방에서 혼자서 어떻게 있었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혼자가 아니었어. 슈베르트와 함께 있었어. 지옥 같은 제도화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들 때문에 인간성을 잊지 않았고 결국 그 희망을 없애지 않고 쇼생크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토록 얘기했던 그 카리브 해변의 아름다운 삶을 실현했고요. 함께 감옥에서 지낸 친구 모건 프리먼이 출소하고 절망에 순응하던 그 친구도 결국 희망의 대열에 합류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쇼생크 탈출의 영화에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어요. 50년 동안 복역을 했던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교도소 도서관을 담당했고요. 제이크라고 하는 까마귀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기 출소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는 교도소라는 친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현실 감옥 속에서 외롭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난 밤이면 잠을 설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지. 겁에 질려 잠에서 깨.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총을 구해서 식료품점을 강도질하면 쇼생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김에 지배인을 쏠 수도 있겠지. 보너스로. 그런 바보짓을 하기엔 나 너무 늙었나 봐. 난 여기가 싫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지쳤어. 그래서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은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겠지. 이 흔적을 남기고 결국 대들보에 목을 메고 마감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저는 두고두고 이 얘기가 마음에 걸려요. 무언가 다 없어져 버린, 진짜 신락하듯 희망도 없어져 버린 외로운 한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공간 속에서도 친구와 함께 했고 외롭지 않았던 한 사람과 친구를 잃어버린 외로운 한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중기에 태계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 중에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총장 정도? 그런 벼슬을 하실 때고 연세가 60 정도가 되셨는데 이미 학문적으로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 석학으로 인정을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행정고시 합격한 20대의 고봉 기대승이라는 인물의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태계 이항 당신 틀렸어. 행정고시 지금 막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온 젊은 청년이 전 국민이 존경하는 그런 분한테 학문적으로 어른한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물론 뭐 다 능력도 있고 되게 똑똑한 인물이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싸가지가 없게 보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능력도 좋고 학문도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난돌에 정맞는 변제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그 고봉 기대승이라는 인물일 거예요. 하는 말 족족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러긴 하지만 뒤돌아서면 근데 좀 불편한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마 대표 인물이 아마 그분일 것 같은데 이택이라고 하는 그분은 고봉 기대승이라는 인물에게 질책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학식에 반하고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주게 됩니다. 극도의 존칭까지 쓰면서 말이죠. 그 이후에는 그 둘의 서신 교환은 오랜 시간 이어지고요. 태계 이황은 자신의 후임으로 기대승을 왕에게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학생 주임 다 건너뛰고 현교사한테 교장 자리를 추천한 거예요. 저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 그런 사례로 이 두 분의 편지 교환을 꼽습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제도와 나이, 관습, 관행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 두 사람이
우정만으로 유지된 그런 친구 관계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으로 교환한 그 서신들 자체가 지금도 하나의 학문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 관포지교라고 불리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숙이었다. 그 이야기 한마디에서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떠나 나이를 떠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과거 저도 힘들었던 시절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막 이런 외로움에 좌절할 때쯤에 몇 권의 책에 있던 인물들 덕에 그 위기를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전에 나오는 막 인물들까지 안 가더라도 톨스토이나 괴테 막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까지 안 하더라도 저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돈 많이 번 형들이 쓴 책들을 볼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그 형은 진짜 성격도 너무 안 좋고 대학도 막 잘 안 나오고 알거지로 시작을 했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그 형은 나보다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지질이 궁상이었는데도 성공했는데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이 내 상황이었을 때 삶을 살았던 그 방식을 벤치마킹 하면서 진짜로 친구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뭔가 나름대로 진짜 멋있는 구절을 읽으면 갑자기 머리를 누가 띵 하고 때린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밖에 나가서 진짜 믹스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멋있는 행위를 했던 그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방금까지도 절망적이었던 그 화단과 지저분한 거리마저도 되게 이뻐 보였어요. 세상이 진짜 희망적으로 변했던 거죠. 아, 그랬단 말이지. 알겠어. 나도 그렇게 살겠어. 고마워, 형. 그때부터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 거죠. 외롭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은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혼자만의 내 잘난 맛으로 그렇게 위기들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굳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야 되는 친구를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내면적으로 충분히 외로움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 창풀 TV를 운영을 하고 창풀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제 주변으로 진짜 친구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구나, 사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엔 못 느꼈던 실제에서도 진정으로 교감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채워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뭘까요? 중학교 동창? 20년 동안 사귄 불알 친구?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 영화 친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옛부터 친한 사람? 제 경험상으로는 지속적인 채워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친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털어놓은 다음에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 건데 털어놓기만 하는 거는 그냥 속 시원한 거고 그건 친구가 아니라 고민 상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나를 잘 알아도 그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건 털어놔 봐야 채워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30년 된 부부가 소원한 이유도 털어놔 봐야 그 이상 채워짐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지침과 이 현실에 대한 부딪힘 때문에 힘이 드니 극에 달할 때, 친구도 없고 마음속에 불행의 씨앗이 막 싹트고 있을 때, 불안에 치를 떨 때, 누구는 교회를 가고 누구는 절에 가는 것도 하나의 채워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람이 아프면 통원 치료를 하고 되게 많이 아프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처럼 아프고 외로우면 교회나 절을 가는 거고, 너무 아파서 막 미칠 정도가 되면 교회나 절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게 입원인 거죠. 근데 치료는 될 수 있지만 실생활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있다는 건 뭔가를 채워주는 충전기를 달고 실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고성능 충전기를 늘상 이 몸에 달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링겔 수액을 그냥 상시로 투여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도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앤디도 친구가 없었다면 감옥을 지옥처럼 살았겠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친구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브룩스처럼 자유도 지옥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친구가 있으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누구도 가지 못한 곳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 멀리 가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멀리 가려면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사업 준비하시고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